네, 2024년 1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노웅래, 황운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허위 보도를 만들었던 검사장 신성식도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야, 이상한 발언을 했더니 현근택도 문제가 없다. 네, 민주당이 다시 개딸의 정치로 가고 있습니다. 잘 가라 이런 노래 있죠, 이낙연. 그런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우선 신성식 지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죠. 검사장. 이 양반은 전남 순천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법대를 나왔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의 중앙대 법대 1년 정도 후배인 것 같아요. 그가 지금 진짜 검사라는 책을 냈습니다.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출판기자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그가 수원지검장 할 때 이재명 씨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 수사를 했죠. 그 얘기를 하면서 먼지 한 털 안 나왔다라고 이재명 대표를 추앙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서 내가 이재명 대표의 후배, 네, 중앙대 법대 후배죠. 라는 이유로 언론은 나를 정치검사로 만들고 차장검사로 좌천시켰으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까지 발령냈다.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기에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신검사에 대해서는 참 제가 어제 방송에서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해서 강태규 판사라 그러는데 강규태 판사죠. 이름 잘못 얘기했는데 강규태 판사 이상으로 이 사람은 신성식 씨는 문제가 많은 검사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제가 채널A 사건, 이동재 기자 사건을 처음 터질 때부터 야 이건 진짜 엉터리 수산을 하는구나, 만드는구나, 언론하고 검찰이 만드는구나 봤는데 그걸 한 번 더 꼬아서 만들었던 게 이게 신성식이죠. 그래서 그 허위 사실을 KBS에 알려줘서 KBS가 보도를 했고 KBS가 그걸 나중에 알고는 그때도 문바들의 기자들이 세력을 잡고 있었는데 그런 기자들이 소송 안 당하려고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 발원지가 신성식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좌천시켰다. 좌천이 아니라 좀 파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자들한테 허위 사실을 알려주고 그것도 검사가 그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꾸며줍니까? 사실 신성식 씨는 이 사건 때문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사표를 쓰고 순천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나오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지금 법무부에서는 재판 중인 사람이 사표를 내는 건 수리해주지 않죠. 그래서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이재명을 추앙하고 자기는 부끄럽지 않다 그러는데 이 이동재 기자 사건은요. 국가 권력이 언론을 보수든 뭐든 어느 언론을 잡기 위해서 공작을 한 대표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거기에 정권의 앞잡이로 움직였던 MBC 그리고 KBS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두 방송사를 어떤 정상화하는 게 지금 큰 과제인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표를 낸 이후에 아직 두 방송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참 공영방송 2개 진짜 문제 있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특정 세력이 우르르 몰려들어오면서 확 장악하면서 일종의 과거사의를 만들어서 막 날리고 인민재판하듯이 날리고 그 세력의 권력을 잡으면서 그리고 정권하고 내통해서 이렇게 이동재 기자 조작 사건을 만들었었죠. 거기에 신성식 검사장이 적극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출마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도 출마해도 좋다. 노웅래, 황운하도 좋다 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민주당의 대표이긴 하지만은 지금 수많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 맡은 판사인 강규태 판사는 수사를 6개월 만에 하라고 돼 있는데도 참 판사들이요. 제가 누차례 얘기했지만 제일 술 먹기 싫은 사람들이 판사예요. 어떨 땐 좀 재수 없어요. 아니, 탁탁 지들이 판단을 해. 그거대로 가라는 거야. 근데 그게 항상 옳은 판단일까요? 이 법보다 이 세상의 룰대로 만드는 게 법이죠. 근데 법이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법도 자기가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게 이 판사들이야.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고 한 거는 이 법조문으로 판단하다가 그게 안 될 경우에 부차적으로 양심을 하라는 건데 양심을 늘 해도 된다는 쪽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한번 겪었다 그랬잖아요. 항우연하고 재판을 할 때 제가 기자가 글을 쓰면서 다른 사람 만화 인용할 때 이렇게 따옴표 2개 붙여갖고 쭉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의문점이 있으면 물음표를 붙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기호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분명히 다른 사람 누구 말을 이렇게 따옴표 붙이고 썼는데 이정훈 기자는 항공우주의 전문 기자이니 설사 인용부호를 붙였더라도 이건 이정훈이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지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것이 정부 발표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저는 정부 발표가 하기 몇 달 전에 그 기사를 썼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은 실패와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했는데 정부도 결국 문구는 같아요. 내용 같은데 문장이 다르지. 다를 수밖에 없지. 발표기도 전에 쓴 거니까. 그렇게 해서 1심에서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그게 판사들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 너무 하도 가짜나서 2심에서는 뒤집어졌죠. 네, 강판사, 신검사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참 대한민국 법조계는 전 징글징글합니다. 황운하 씨는 젊은 시절에 제가 한참 노무현 정권 때 검경 수사권 문제에 관심 있을 때 씩씩거리고 들어와서 뭐 경찰 수사권 얘기하고 그런 친구죠. 그때는 상당히 정의롭기도 하면서 좀 오버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깊이 연루돼 있어가지고 지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물론 항소는 했지만 이렇게 형이 나왔는데도 적격 통과해 준 게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마포의 노웅래 씨는 이 신촌 노타리에서 아주 마포 구민을 위해서 주례를 워낙 많이 써서 주말은 굉장히 바쁘게 지냈다는 사람인데 그가 6천만 원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 뭐 이재명을 적격하다 그랬으니 노웅래, 황운하 다 되는 거지. 뭐 신서식도 되는 거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현근택 씨 사건 같은 당 정치인의 여성 비서를 성희롱했다라는 거 터져나왔던 그리고 현근택을 어떻게 할까요에 대해서 친명계 정 의원이 이재명 서울대병원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텔레그램 주고받는 거를 기자가 딱 찍어서 공개했었죠. 현근택을 봐주려고 하는 게 이재명 답변에 보면 여실히 보였죠. 그래서 그걸 빗대서 서울대병원에 있던 이재명이 현근택은요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옛날 박근혜 대표가 칼 맞았을 때 뭐 대전은요 하기 때문에 대전에서 그때 신화국당인가 그 후보가 이겼다는 걸 빗대서 현근택은요 했다 그런 뭐 놀림이 돌고 있는데 지금 현근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돌리면서 오히려 그 피해 여성을 비난하고 있죠. 이거는 지난번 박원순 서울시장이 죽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여성 비서를 비난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쪽에서 피해자가 형사고소가 아닌 언론을 통해 사과를 요구하는 거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이들은. 그리고 현근택 씨가 한 거는 농담이지. 그게 막말에 가까운 말인가? 농담? 야, 니들이 하면 농담이고 누가 하면 막말이야? 뭐, 니가 죽게면은 입이고 내가 얘기하면 아가리야?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김한규 씨라고 젊은 정치인이에요. 서울 태생인데 74년생이니까 아직 원래 50이 됐겠구나.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제주도에서 공부를 쭉 했습니다. 제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원도 나오고 하버드 로스쿨 나오고 해군 대위로 복무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 경험을 박원순 밑에서 이해찬 밑에서 쌓다가 한번 민주당 쪽에서 도전했는데 부천에서 공천받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서울 강남에서 전략 공천 받았지만 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 보선 때 제주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의원입니다. 상당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인데 그가 또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재명을 객관적으로 보는 모양이에요. 그가 이재명 씨가 피스당해갖고 서울대병원에 와 있을 때 선열이 낭자하게 찔러야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정치 문화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거 퇴원하면서 뭐 증오의 정치는 그만하자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얘기한 게 이겁니다. 선열이 낭자하게 찔러야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정치 문화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상대가 돼서 피해자가 되보니 본인도 이제 찔려봤다는 거죠. 한 번 더 느낀 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증오의 정치를 그만하자 한 발언은 내가 들은 이재명 대표 발언 중에서 가장 좋은 축이었다.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무 운영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더 진정성 있게 대해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를 채널A 라디오에 나가서 발언했더니 그 다음에 이낙연 씨가 탈당한다 그랬더니 129명의 현역 의원들이 뭐 반대하고 또 원외 당원 대표들이 민주당 혁신행동 출신들이 뭐 비난하고 그랬는데 그 민주당 혁신행동 사람들이 김한규 의원을 향해서 정치 테러로 막 생사의 고비를 넘긴 사람에게 이재명이죠. 할 수 있는 그게 말이냐? 그거 유튜버가 아니라 같은 당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객관성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오려리 개딸. 그 이재명한테 충성을 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전과자든 재판을 받고 있든 뭐든 오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낙연 씨가 나가면서 민주당 의원의 41%가 전과자라고 그랬잖아요. 전과자가 여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개딸들과 같이 뒹굴 수 있으면 그냥 통과시켜주는데요. 민주당은 이렇게 가네요. 이낙연 나가니 이제 이낙연 씨가 그나마 눈치 보게 만드는 존재였는데 못 빼기고 나가니 오히려 이들은 자유가 열린 거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씨 119 헬기 타고 서울대 병원 온 거를 덮어주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판단은 조금 미스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걸 강하게 문제 제기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뭘 해주면 보답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왔다고 이 배려를 해주면 권리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참 환장하겠는데 가끔씩은 제가 아주 무지하게 퍼붓습니다. 정 떨어지게. 어차피 정이 안 붙어서. 제가 좀 냉정해서 그런가. 저는 그렇게 정 붙이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에서. 창창 끊어내버리는데. 이 배려를 권리로 하는 이 브레이크 없이 사는 이 집단들. 벤츠가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건 똥차되기 십상입니다. 처음엔 속도는 빠르겠지. 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돼가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면서 시리아 방송대국 쓸 수 있는 민주당 쪽 언론인 하나 없다는 게 그게 민주당의 비극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